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까지 실감형 미디어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감형 미디어의 대표주자 홀로그램은 과연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5G와 홀로그램이 만나 새롭게 탄생한 기술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5G 시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홀로그램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 4월 3일이었죠.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 5G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는 이 5G를 좀 사용을 해보셨나요? 네, 저 이동할 때 네. 드라마 다시 보기 같은 거 이용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끊김없이 잘 재생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5G 시대에 돌입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홀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강인철 H사 대표, 유병철 K사 IM 사업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기술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이 따라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기존에 있는 휴대폰 기술을 4G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게 5G라고 하고. 네. 아니, 4G도 다 제대로 돌아가는데 왜 또 5G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5G는 네. 5세대 이동통신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1984년도에 예. 아날로그 방식으로 1세대 통신이 시작을 했고요. 네. 2G 시대 때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네. 기능이 주 핵심이었습니다. 네. 3세대가 들어오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고요. 네. 4G 시대에는 네.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됐고요. 네. 근데 5G가 되면요. 네. 더 빠르고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가 주고받기 때문에 네. 유선을 대체하는 완벽한 무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5G의 기술적인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초고속, 네. 초저지연, 예. 초연결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초고속이라고 하면 4G 때보다 20배 정도는 더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는. 두 번째로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네. 거는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지연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기기들 간에 연결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LTE 시대 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일부 스마트 가전들하고 이렇게 통신을 하고 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근데 5G가 되게 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시대를 사물 인터넷 시대를 뛰어넘은 하이퍼 커넥터 시대라고 저희들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G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국내 통신 3사에서 5G 기지국을 확대하고 네. 5G 네트워크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5G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기지국이 더 확충이 돼야 되고요. 서비스 안정화돼야 되는데요. 하지만 올 연말 정도만 되면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서 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G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도 많이 변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콘텐츠들을 끊김없이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사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과연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을까? 혹시 이 새롭게 탄생한 기술들, 우리가 전에는 진짜 정말 몰랐던 그런 기술들도 있나요? 네, 5G 시대가 G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많은 통신사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송이죠. 네. 전송이 빨라졌으니까 당연히 영상이 구현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앞섭니다. 그거를 통한 AR, VR, 홀로그램 이런 기술들이 이제 3사에서 확보를 하려고 가장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AR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는 합성된 이미지를 보는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이고요. 네. VR은 뭐 아시다시피 HMD 네. 같은 안경을 쓰고 네. 이제 가상현실을 보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홀로그램은 네. 이런 디바이스들이 좀 필요 없고요. 네.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입체감을 구현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홀로그램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유사 홀로그램 아니면 착시를 통하거나 디바이스를 통한 이런 영상들이
개발이 먼저 되고 있는 시점이죠. 네. 네. 홀로그램. 실제로 이게 홀로그램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이게 뭔지는 네네. 사실 저희들이 좀 이게 접해보질 않았어요. 네네. 네. 유사 홀로그램은 이제 플로팅 기법 아니면 프론트 기법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홀로그램을 구현해내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맺히긴 하되 그 매질이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즉 투명막을 반사시키거나 네. 아니면 직선으로 서 있는 곳에 프로젝션 하는데 그 소재가 보이지 않거나 아하.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요즘엔 유사 홀로그램을 공연과 전시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서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요. 그 영상을 저희가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영상인지 저걸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네. 동계올림픽 때 네. 그 야간 명소화 사업으로 사람들을 좀 유도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평일에는 한 1,500명, 네. 주말에 한 3,000명씩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서 저런 살아있는 동물, 아니면 희귀동물, 멸종위기동물, 또 뭐 그런 그 공룡 같은 지금 나오는 저 상상의 영상은 동물. 뭘 구현한 건가요? 저거는 이제 그 조명을 통해서 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맨 위에서 그 스토리를 완성하는 식의 이제 야간 조명 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막 뛰어가겠는데요, 저게 그러니까요. 뭔가 하고. 숲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렇다면 이 홀로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홀로그램은 전에는 공연하고 전시백기 사용을 못했습니다. 네. 테마파크나 아니면 전시장 그 외에는 홀로그램을 사용할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쇼핑몰이나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네. 아니면 옥상 네. 뭐 이런 데 홀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네. 저희가 홀로그램을 통해서 네. 가수들을 컴퓨터 그래픽과 합성해서 공연을 하루에 10회나 20회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홀로그램 K-팝 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지금 영상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직접 한번 보면서 설명을 더 네네.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네. 가상으로 홀로그램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같아요. 아니 지금 저 가수들이 직접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홀로그램으로 나와서 한다는 거고 그 밑에 관중들은 그 홀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오. 지금 그 저희 제주도, 네. 그다음에 광주, 네. 상암동 네. 에는 이 홀로그램 공연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진짜요? 네네. 해외에는 이제 싱가포르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홀로그램을 다양하게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떤가요? 좀 장점과 단점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우선 장점으로는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정보 전달은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 네. 이제 그렇죠. 그림으로 보거나 네, 직접 보게 영상으로 되니까. 직접 보니까 네. 그거는 정보 전달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3,000으로 표현도 가능하고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전달력도 홀로그램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홀로그램의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빛에 약하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내에 국한돼 있거나 아니면 밤에 표현이 가능한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시작한 김에 저희가 하나 더 어려운 얘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텔레 프레젠스라는 그런 개념도 있나 봐요. 그죠? 네, 텔레 프레젠스가 뭔지 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영어로 텔레와 프리젠스의 합성어인데요. 네. 텔레라는 것은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프리젠스 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네.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든 네. 그러니까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서 화상 회의를 한다든지 네. 화상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솔루션입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혹시 이게 또 관련되는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시죠. 네. 지금 저 나오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3월에 5G 통신을 이용해서 네. 미국 LA와 서울 상암동에 네. 홀로그램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네. 실제 저 오른쪽에 계시는 제리
그린버그라는 마이클 잭슨 프로듀서 회장님이시고요.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요? 네. 저분은 지금 현재 미국 LA에 계시는 겁니다. 아, 저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LA에 계신 분이고. LA에 계신 분을 홀로그램으로 실시간 전송받아서 네. 극장에다가 홀로그램으로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분은 제이슨 데룰로라는 네. 팝 가수인데요. 네. 저분은 지금 영국에 계시는 겁니다. 아, 영국에 계신 분인데 또 저기로 불러왔고. 실제로 미국 LA와 서울 상암동 간의 거리가 네. 9,500km라고 합니다. 네. 이 9,500km라는 물리적인 거리를 예. 타파하고 네.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시고 네.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텔레프레젠스 아직 단어는 생소하지만 여러 네. 가지 이렇게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이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서로 간에 인터랙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텔레프레젠스가 이게 보편화가 되면 회의를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텔레프레젠스로 다 각자의 지역에서 한 공간에 홀로그램으로 모이게끔 만들고요. 그만큼 더 몰입도도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빨리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공연을 보신다고 하시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텔레프레젠스로 만약에 공연을 했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뭐 제주도에서도 독도에서도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생생하게 팬과 아티스트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외에도 상호간에 원격 교육을 한다든지 원격 진료를 한다든지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발전해야 될 항목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텔레프레젠스나 홀로그램 콘텐츠들이 상당히 좀 비싼 면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원천 기술이라든지 핵심 장비들이 이 모든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싼 면이 있고요. 장비들이 워낙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더 발전되면 더 훌륭한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혜택이 더 클 텐데 이런 또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좀 더 조성을 해야 될까요? 미국, 일본, 유럽 등 뭐 기술 선진국에서는 홀로그램을 차세대 영상, 신사차 산업의 기술로 이렇게 명명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라든지 일반 기업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새로운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 핵심 기술이라든지 원천 기술을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만 해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해외 기술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해외 기술에 좀 이렇게 종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기업 차원에서 이런 새로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해서 이 대한민국의 홀로그램의 어떤 신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